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오늘 요리교실에 도마도 없고 칼도 없고 디저트도 없습니다. 자,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장비들이 나가서 이렇게 오늘은 좀 소박하게 황셰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요리 주제는요, 이 죄와 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가하는 것이 옛날부터 오랜 수천 년간의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문명입니다. 그럼 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벌을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시킨다든지 무기징역을 때린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마 길거리 지나가다가 스트레스 받친다고 요즘 길고양이들한테 막 화풀이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한테 아마 무제한으로 화풀이할 거고, 서로 돈을 빌려줬다가 시비가 걸려도 그렇게 할 거고, 또 자신을 뒤에서 엄해했다고 그렇게 할 거고, 무차별로 묻지마 살인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해서는 안 될 부분은 법으로 정하고, 그 룰을 어겼을 때는 벌로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여타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게 동서양 전 세계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내려온 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가, 법치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춘재가 자신과 관련해서 그 20년을 살았던,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던 국가적 폭력에 의한 희생자 윤씨라는 사람이 있죠. 몸도 성하지 않은 분인데요. 이 사건의 정인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진짜 그 사건 범인 맞다, 그러면서 그 8번째 사건뿐만 아니라 14개의 연쇄살인 전부 내가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춘재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어차피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장사입니다. 살인으로 나를 역사에 이름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춘재는 이 살인사건이 14개를 자기가 했다고 해도 전부 공소시효가 지났고, 설사 정부가 이춘재를 다시 기소해서 사형을 때린다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춘재가 사형을 받아도 사형제가 어차피 한국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형을 선고할 뿐이지 무기징역으로 사는 것과 사형제를 선고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이 날 못 죽이고 나는 이미 무기징역 받아 나왔으니까 14명이 아니라 140명, 1400명을 죽였다 해도 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춘재는 전혀 손해날 게 없는 장사지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가 죽고 나도 한국 사회의 기네스북에 최다 연쇄살인마로 이름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춘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사람을 한 명 죽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문을 하고, 2명일 때는 고문이 더 심해지고, 3명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고, 4명, 5명이 되면 몸에 사지를 하나씩 자른다든지, 능지처참형이나 마차가 거열하는 형, 사지를 다 마차에 묶어가지고 땡겨서 찢어지게 하는 형을 가한다든지, 이런 형벌이 있다면 이춘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춘재에 이어가지고 또 죄와 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주 교도소에서요, 심신치유실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3개월 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을 했다는데, 그 심신치유실이 뭘 치료하는가 하면 안에 노래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 음향기기까지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두더지 잡기 같은 게임기 2대도 설치하고, 옆에는 또 상담실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러면 가느냐? 사형수나 자살을 기도했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죄수부터 우선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이용하도록 하고, 매주 한 차례씩 개방을 하고, 별도 요청이 있으면 이제 운영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죄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자격이 있다,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사형수 정도 되면 그 사형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면 사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엄청난 고통을 더 겪을 수 있어야 사형에 이르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포 15조에도 그걸 넣어야 될 겁니다. 제가 곧 넣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형수 등을 불러다가 심신을 치유해 준다?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로 사형수가 심신을 치유하려면요, 자기가 명상을 할 수 있게 독방에 가두어 놓고 창밖에 나무를 보는 게 그게 심신을 치유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자가 이렇게 노래방에서 조명하에 음향기기 좋은 데서 노래를 부르면 범죄자의 심신이 치유되면요, 그러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어머니를 잃었거나 딸을 잃은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사회의 관습은 그 사회의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 북유럽의 일부가 교도소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교도소 안에서 오만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건 북유럽의 문화 수준에 맞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도소를 자율로 운영하고 교도소에 많은 자유를 주고 이러면요, 아마 범죄가 넘쳐나서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러 교도소에 간 사람한테 심신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교도소는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가는 데예요. 그래서 벌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본인이 24시간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보내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그런 교도소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다니, 저는 문 정권이나 한국의 삼류 좌파들이 인권 운운하면서 재소자의 인권 운운하는데요,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소자의 인권은 이렇게 치유해 주면서 이런 재소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의 가족의 스트레스나 삶은 계속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생각을 국가가 합니까? 이거는요, 죄와 벌의 논리에서 아주 잘못된 거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이요, 바빌론입니까? 거기에 있었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보복형을 가했습니다. 자, 굉장히 잔인한 어떤 원시적인 법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인류의 역사상 입증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비판에 직면하자 폐쇄한 것처럼 폐쇄 수순이라 해놓고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폐쇄가 아니지요. 재소자에게 5천만 원을 쓴다? 이거는 범죄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신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덜어주고 또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대리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런 데다가 쓰는 게 맞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요, 좌파들 천국이 되면서 그야말로 죄와 벌의 원칙조차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 자, 피해를 본 사람은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가해자는 평생 스트레스 치유까지 교도소에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죄와 벌이 제대로 정립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